안녕하세요, 이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가끔 중개 관련해서 뭐 중개업을 할까 하는데 아니면 중개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는 등등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동안 제가 대답을 다 못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분의 메일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중개사 포화, 거래 절벽, 인구 감소, 온라인화, 정부의 규제, 뉴딜 정책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뭐가 됐든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고 못 버는 사람은 여전히 못 번다. 현재 시장은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이런 이슈들에도 버는 사람들은 꾸준히 벌어요. 상관이 없이. 그리고 오히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버는 사람들은 정말 더 많이 벌었을걸요? 최근이 아마 피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딜 정책 나오고 정부 규제 나오고 뭐 온라인화가 됐다, 인구가 감소됐고 거래가 절벽이 됐어. 뭐 중개사가 포화라 더 이상 돈 벌기 힘들 거야 라고 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버는 사람은 더 벌고요. 못 버는 사람은 빨리 퇴출되죠. 근데 이거는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똑같았을 거예요. 버는 사람은 벌고요.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뭐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이슈보다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능력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벌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잘 벌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게 저희 대답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보조원으로 실무를 접하고 일단 원투룸 아파트로 시작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하기에 적절한 선택일까요? 이거는 적절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중개업을 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되게 애매해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을 전혀 모르고 이 사람이 진짜 아파트를 해야 될 사람인지 상가를 해야 될 사람인지 저는 전혀 모르잖아요.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제 책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강의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상가를 해야 될 사람이 주택을 하고 앉아있으면 계약이 나올 수가 없고요. 주택만 해야 되는 사람이 상가를 건들고 있으면 사고가 크게 터져요. 근데 이런저런 어떤 성향 분석도 없이 모든 걸 이뤄내서 한다? 중개업이 말 그대로 상당히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격증을 이왕이면 취득을 하고 실무를 하는 게 중개업을 좀 오래 잡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중개 보조원으로 먼저 하고 나면 돈 맛을 못 보면 되게 빨리 그만둬요. 그럼 또 이제 다른 직장 또 구하고 또 다른 파트 가고 그렇게 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중개업을 하기로 했어 라고 결정을 지면 그냥 나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지 해보고 나한테 맞나 안 맞나 보고 다른 것도 다시 알아볼까 하시는 분들이면 그거 알아보고 실무해보고 또 다른 데 가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이분이 나이가 20대는 아니었고 한 30대 중반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빨리 무조건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걸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세 번째, 첫 계약이 나오려면 몇 달째 정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도 나오고요. 어떤 분은 1년 내내 못 쓰신 분도 있어요. 이게 제가 만나본 분들의 통계치였습니다. 자, 중개사분들의 수입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보통이라는 게 뭐가 있죠? 어떤 분들은 항상 매달 1,000 이상 벌어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항상 매달 100만 원도 못 벌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이라는 게 없어요. 영업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영업이라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 상당히 수입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 10% 잘 버는 경우, 평균 못 버는 경우, 평균치 이 세 가지를 여쭤보셨는데 뭐 제가 알기로 잘 버시는 분들은 한 달에 억 단위로 벌어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뭐 평균치라면은 뭐 3, 400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못 버는 경우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중개로 투자금을 만들면서 경매도 같이 빡세게 해서 임대업도 같이 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중개업에서도 난다긴다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또 이제 타이밍도 되게 잘 맞춰주는 경우, 이럴 때 이제 빡세게 해서 임대업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실무에서 상당히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뭐 1, 2년 만에 뭐 몇 달 만에 이뤄낸 성과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거의 한 10몇 년, 20몇 년, 30몇 년을 하시면서 이 과정들을 겪어요. 그래서 상위 1%로 진짜 돈 잘 벌고 꾸준히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상당히 이런 식으로들 가고 계십니다. 워라벨은 보통 어떨까요? 누구는 중개사는 주말, 토요일 계속 일하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연락 오고 시달려서 아예 쉬는 날도 없다고들 하던데,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라벨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궁금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주택 같은 걸 하면 무조건 주말을 일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해요. 근데 주말에도 내가 일을 안 하겠어 하고 전화 오는 거 끊어버리고 저 오늘 일 안 하니까 월요일날 뵙시다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내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이 오는 전화들이 다 아까워서 나 주말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미팅을 하겠어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쉬는 날이 없는 거고, 저처럼 전 좀 상가 위주나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이제 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토요일은 거의 안 와요. 가끔 직원분들이 이제 주택 올리면 주택 관련해서 전화가 오는데 그것도 저희가 쉬는 날이다, 월요일 날 보자 하면 거의 그렇게 넘기는 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대한 시간은 확보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거의 금요일 저녁부터도 쉬는 타이밍으로 가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저 같은 경우는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택이에요. 내가 주택을 할 거냐, 뭐 상가, 부동산, 땅, 뭐 이런 식으로 투자 전문으로 갈 거냐, 본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자,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과 또 다른 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계속 중개업은 어떤가요? 중개업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나요? 중개업을 처음엔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된다. 중개업도 똑같이 영업직이에요. 직장인이 아니죠. 그리고 정형화된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것도 파트가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 벌 수 있는, 한 달에 벌 수 있는 한계치가 정해지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 아무리 돈 나오는 뭐 상가나 땅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택만 원투룸이 최적화된 사람이다라면 매출이 나올 수가 없겠죠. 어쩌다 나와도 사고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은 되게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내가 어떤 성향이냐, 내가 어떤 스타일이냐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을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물어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중개업으로 해서 억대 연봉을 벌고 싶어요. 나 되게 잘 벌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어떤 직업이든 그렇지 않나요? 단기간에 억대 연봉을 버는 게 쉬웠나요? 쉽지 않았죠. 중개업으로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거기서 큰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중개업을 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어요. 거기서도 성과를 내고 이제 내가 좀 더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일로 넘어오겠어 하고 중개업을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거기서 뚜렷한 성과가 안 나서 넘어오신 분들이 상당수였거든요. 그렇다면 저번 직장에서 어떤 일하는 데에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능력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무조건 중개업을 와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이 아니고선 돈을 크게 못 벌어요 라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가 됐든 내가 이 일이다 싶으면 그냥 그 일 하나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까지 저는 사무실은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오픈을 해봤지만 처음부터 지금 한 20년 가까이를 거의 한 가지 일만 한 사람이에요. 거의 한 가지 일만 했다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하고 법무일, 중개업, 법무일 뭐예요? 다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계약 관련된, 중개업 관련된 이쪽 일을 저는 계속 했었어요. 이 외에는
가끔 뭐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잠깐 간 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계속 한 가지 일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약을 하는 게 직원분들이 보기에 매일 노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계약을 쓰고 있어. 뭐 5시 반만 돼도 칼퇴근해야 되고 저는 주말에도 쉬어야 되고 막 이런 좀 시간을 되게 많이 확보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은 저는 그동안의 그 시간이 좀 만들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서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그렇게 되는 과정에 뭔가의 노력이 상당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좀 중개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올바른 된 방법으로 오랜 시간을 투자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운동을 하나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코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매일 나와서 훈련한 사람 정도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배운 지 한 달 반 됐어요. 한 달 반 됐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아니 대체 6개월 동안 한 사람하고 나하고 실력이 비슷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했을까 하고 같은 시기에 저보다 조금 더 빨리 왔는데 저보다 조금 더 자세나 이런 게 안 나오는 분을 가만히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패턴은 이런 거였어요. 와서 30분을 치고 가요. 그리고 30분 동안 몇 개 치고 쉬었다가 한참 뒤에 또 몇 개 치고 또 쉬었다가 가요. 그러면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한 번 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를 쉬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치다가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6개월 하는 것과 제가 6개월 하는 거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중개업도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단기간에 성과를 빨리 낼 수 있었던 것, 단기간에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그 단기간에 얼만큼 집중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여기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저 외에도 뭐 상위 1%를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중개업이 아니어도 뭐 다른 분야에서도 되게 성과가 되게 빨리 나고 잘 되시는 분들 보면 옳은 방법으로 단기간에 얼만큼 투자를 하느냐, 시간 투자, 배분, 올바른 방법을 알 수 있느냐에서 많이 판가름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때 단일쌤에서 영상 촬영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체 뭐지? 최소 비용으로 부동산을 차려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그때 여쭤보셔서 제가 최소 비용으로 오픈하신 분도 제가 봤고요. 그분도 돈을 벌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정작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저비용으로 오픈을 해봤고 최저비용으로 오픈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